현대전의 주력을 담당하는 전투기는 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로 꼽힌다. 최고 수준의 항법, 항공전자, 무장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총동원돼야 하기 때문이다. 실내로 현존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되는 F-22 스텔스기에는 슈퍼파워 미국의 최첨단 기술력의 정수가 고스란히 응축돼 있다. 러시아, 중국, 유럽 선진국의 전투기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전투기 개발 경쟁은 총합적 국력의 각축장이자 미래 군사력의 판도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평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20만에서 30만 개의 조정밀 부품으로 이루어진 전투기를 제작하는 것은 웬만한 나라는 엄두를 낼 수 없는 도전이다. 최소 10년 이상 수조 내지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 투자를 비롯해 국가적 역량을 쏟아부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미국도 갖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20년 넘게 수백억 달러를 투입한 끝에 F-22를 개발할 수 있었다. 예산과 기술적 한계로 중도에 포기하거나 완성된 전투기가 기대에 못 미쳐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세계적 수준의 전투기 개발국이 손가락에 꼽힐 정도라는 현실이 높은 장벽을 실감케 한다. 우리나라가 그 장벽을 뛰어넘기 위한 도약대에 올랐다. 지난달 한국형 전투기의 시험용 전투기가 최종 조립을 시작한 것이다.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이 공사 졸업식에서 최신의 국산 전투기 개발을 공언한 지는 20년 만의 결실이다. 내년 상반기에 시제기가 완성되면 5년간 수백 차례의 지상,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까지 KF-X 전력화를 끝내는 것이 목표다. 이후 120여 대가 순차적으로 양산돼 영공 수호에 나서게 된다. 총 사업비는 개발비를 포함해 총 18조 6천억 원에 달한다. 무기 획득 사업으로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다. 전투기 그 이상의 첨단 기술 집합체. 이미 시제기가 비행에 성공했으며 다양한 시험 평가를 진행했다. 최근 미 공군 관계자의 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물론 가시적 성과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과 군사 마니아들의 시선이 미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다시 집중되고 있다. 글계동혁 전사연구가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과 군사 마니아들 사이에서 6세대 전투기는 유니콘으로 불린다. 소문은 무성하지만 아무도 그 실체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세대 전투기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갖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더욱이 누가 6세대 전투기를 먼저 개발하고 실전 배치하느냐? 는 국가 간 군사외교 관계는 물론 국제 정세의 중심축까지 뒤바뀔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가 5세대 전투기 개발 및 실전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과 군사 마니아들 사이에서 6세대 전투기의 등장이 아직은 시기상조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지난 9월 15일 공군협회가 주관하는 가상항공, 우주 및 사이버 컨퍼런스에서 윌로퍼 미 공군 차관보는 차세대 공중지배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다. 이미 시제기가 완성된 것은 물론 수차례의 시험 평가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것. 실제로 그는 Take the Red Pill Disruptive Agility for a Disruptive World라는 제목의 기조 연설을 통해 이미 시제기가 비행에 성공했으며 다양한
시험 평가를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참고로 윌로퍼 차관보는 미 공군 내에서 획득, 기술, 물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밀 접근 권한이 있다. 대다수 군사 전문가들과 군사 마니아들 사이에서 NGAD 미 공군의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그가 언급한 시제기는 미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국 내 주요 언론은 물론 외신들 역시 그의 발언을 인용하며 미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은 물론 독보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물론 미 공군의 NGAD는 미 공군은 물론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최고 기밀 사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0년간 미국 의회의 집요한 회계 감사와 수차례의 청문회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가 언급한 시제기가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는 것과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정보를 확대 해석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단일 기종 아닌 종합 전투 체계로 다양한 기종, 짧게 운용해 지속적으로 기술 업데이트 5가지 핵심 기술 투자. 사실 미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한 정보는 과거 F-22와 F-35의 개발 사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개된 여러 단편적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미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은 이미 2010년대부터 활발하게 진행돼 왔으며 단일 기종이 아닌 종합 전투체계 개발로 분석할 수 있다. 일례로 지난 2019년 9월 당시 데이비드 골드파인 공군 참모총장은 NGAD를 추진함에 있어 5가지 핵심 기술에 투자하고 있으며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 공군이 추구하는 6세대 전투기가 F-22나 F-35와 같은 단일 플랫폼 개발이 아닌 유무인 전투기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과 전투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이 지난 2014년 완료한 에어 도미넌스 이니셔티브와 2015년부터 시작한 에어로스페이스 이노베이션 이니셔티브에서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미 공군은 6세대 전투기를 단일 기종이 아닌 복수의 기종으로 짧은 기간 동안 소량 생산하고 획득 주기는 더욱 단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F-22와 F-35처럼 단일 기종을 대량으로 획득해 30년 이상 운용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성능 개량과 설계 변경을 통해 8년 주기로 새로운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고 16년간 운용한 뒤 퇴역시킨다는 것. 항공우주방위산업체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도입하는 6세대 전투기의 획득 규모는 50에서 80대 내외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제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계획을 현실로 바꾸고 있다. 여기에 더해 디지털 설계를 통해 서로 다른 기종의 공통성을 극대화하고 유지관리는 단순화하며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접목된 3D 프린터와 공작기계로 세계 어디서든 필요한 부품을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에 적용될 타기종 소량 실시간 생산 개념은 기존 군수지원 체계를 혁신하는 것은 물론 상당한 예산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현재 보잉과 로키드 마틴으로 양분돼 있는 미국의 군용기 생산 능력을 보다 다양한 업체에 분산시킨다는 보관도 있다. 지금까지 미국의 전투기 획득 체계는 경쟁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소유군의 개발 및 기술적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가 승리하는 구조였다.
경쟁 과정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방위사업체는 사업을 일단 수주하게 되면 해당 기종이 퇴역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성능 개량 등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았고 수출까지 되면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때문에 수백억에서 수천억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회사는 점점 도태됐고 인수 합병을 통해 거대 방위산업체가 탄생하는 기반이 됐다. 문제는 급변하는 21세기 안보 환경의 변화로 인해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의 방위산업체는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취약성이 극대화됐다는 점이다. 미 공군은 최첨단 ICT 및 4IR을 활용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한편 방위산업체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최상의 전투력 유지와 예산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기본 설계는 미 공군과 다부가 주도하고 제조사들은 목적에 따른 세부적인 설계만 담당하게 한다는 것. 이처럼 노후 기종 운용 및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다수의 기종을 소량 생산해 짧은 기간 운용한다면 전력 강화 및 유지에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주요 기관들은 미 공군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개발비는 25%, 생산비는 18% 정도 증가하지만 성능 개량비는 79%, 유지비는 50%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멀티플랫폼 개발과 전투체계 융합. 보잉, 사부 개발한 F-7A 훈련기, 설계 성공 사례 꼽혀. 그 누구도 6세대 전투기가 21세기 미래 항공전의 주역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세대 전투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미 5세대 전투기의 가장 대표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스텔스 능력을 포함해 고성능 레이더, 센서 통합 능력, 고효율 소형 엔진, 인공지능과 무인기 원격 제어 능력 등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 공군은 여기에 더해 6세대 전투기의 정의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 있다. 바로 멀티플랫폼의 개발과 신구 전투체계의 융합이다. 이것은 기존 전투기와의 연계는 물론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운영까지 현재 미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전투체계의 결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보다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직접적 혹은 잠재적인 안보 위협이 있다. 미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은 이러한 외부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디지털 설계와 ICT 및 4IR을 접목한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에 최적화된 새로운 개념의 방위산업체 탄생은 튼튼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다. 구체적 성공 사례로 보잉과 사부가 국제협력 방식으로 개발한 F-7A 훈련기가 있다. 미국이 개발하는 6세대 전투기는 이러한 최첨단 개념이 접목된 최초의 미래 전투체계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는 여전히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있지만 윌로퍼 차관보의 발언을 통해 한 가지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6세대 전투기는 기존의 전투기들과는